60 이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비 오는 날 작은 오빠의 김치 부침과 작은 언니의 들기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기억 속 어디엔가 고이 간직되어 있는 봄비 내리던 날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엔 들기름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문득 떠오르는 냄새, 그리고 지금도 제 가족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작은 습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제 동생은 1학년, 작은 언니는 5학년이던 시절. 우린 서울 봉천동, 지금은 달동네라 불리는 곳에 살았어요. 하지만 그땐 우리의 2층 집이 얼마나 대궐처럼 느껴졌던지요. 1970년대 봉천동은 산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비포장 골목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었죠. 집집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울려 퍼졌고, 겨울이면 연탄가스 걱정, 여름엔 화장실 벌레와의 싸움이 일상이었지만 그 안엔 따뜻한 이웃과 끈끈한 형제애가 있었던 동네였어요. 그땐 정말 가난했지만 우리 가족은 2층짜리 집에 살았어요. 지금 와서 보면 작고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지만 그때 우리 눈엔 대궐이었죠. 2층이라는 이유만으로 윗동네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비가 오던 봄날,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던 탁탁 소리는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그날처럼 연탄불에 후라이팬을 올려놓는 일도 일상이었죠. 하지만 연탄은 따뜻함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도 늘 함께였어요.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낮잠을 잤는데 연탄가스에 깨어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온돌방 어딘가에서 가스가 스며들었던 거죠. 엄마가 사색이 돼서 동치미 국물을 가져와 억지로 먹이고 온 집안 문과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쐬게 해줬대요. 한참 만에 간신히 눈을 떴다는데 전 그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땐 그런 일이 드물지 않게 있었고 동치미 국물이 연탄가스 해독에 좋다는 말도 많았죠.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엄마의 사랑이 약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작은 오빠가 연탄불에 후라이팬을 올리고 허리 숙여 들기름으로 만든 김치부침을 지져줬어요. 우린 셋이 앉아 김치부침을 먹었는데 그 고소하고 따뜻했던 맛. 지금도 그 들기름 냄새가 제 코 속 어딘가에 남아있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형제애였고 배려였고 사랑이었어요. 우리 집 앞에는 쌀가게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우리 집엔 TV가 없었기 때문에 오후만 되면 저희 세 남매는 쌀가게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어린이 프로그램을 넉놓고 보곤 했죠. 지금은 그 프로그램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에게 소중한 하루의 하이라이트였어요. 비 오는 날엔 더더욱 그 TV 앞에 오밀조밀 모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 우리 형제들은 모두 60을 넘겼습니다. 그중 작은 언니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사세요. 작은 밭도 일구고 무농약 채소를 직접 기르고 진짜 건강한 식단을 지키며 사시죠. 그 언니는 우리 가족 사이에서 건강식 전도사예요. 한 번은 제가 오메가3를 챙겨 먹는다고 하니까 한두 번 먹다 말더니 그 후론 저한테 들기름에 대해 장시간 강의를 하셨어요.
언니는 때가 되면 집에서 짠 들기름과 직접 볶은 들깨가루를 친정 식구들에게 한 통씩 보내주세요. 그리고 전화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물에도 넣고 된장국에도 넣고 미역국에도 꼭 넣어 먹어. 알았지? 언니는 매일 아침 공복에 수저로 들기름 한 숟갈을 입에 넣고 입안에서 오물오물 굴린 뒤 꿀꺽 삼키세요. 이게 오메가3보다 100배는 낫다니까. 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죠.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 사실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올해 63세인데 고혈압도 없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발하게 배드민턴도 치세요. 같이 치는 사람들이 언니, 공 좀 살살 치세요 라고 할 정도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진짜 효과가 있긴 한가 보다. 들기름이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매일 이어지는 건강 습관이라는 걸 말이죠. 들기름이 가진 진짜 힘은 무엇일까?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즉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염증도 줄이고 장 건강에도 좋죠.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식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엔 약하니까 밥에 한 방울, 나물에 쓱쓱 또는 깍두기 위에 톡 떨어뜨리는 방식으로요.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고 부담도 적고 부작용도 없으니 60 이후엔 오히려 보충제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로 저도 언니 따라 들기름을 자주 먹게 되었어요. 밥 위에, 두부 위에, 심지어 미음에도 톡. 입맛도 돌아오고 화장실도 예전보다 한결 편해졌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한 방울이 제 일상에 작은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건 김치부침 속 오빠의 손맛과도 언니의 고집스런 습관과도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밖엔 지금도 조용한 봄비가 내립니다. 들기름은 음식일 뿐이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건 약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60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 하나를 따뜻하게 지켜내는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당신의 아침 식탁 위에 작게 따뜻하게 내려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들기름 한 방울처럼요. 오늘 들기름에 부친 김치부침이 너무 먹고 싶어지는 하루입니다. 오빠 언니와 함께 먹을 순 없지만 전화로 수다를 떨어야겠어요. 다음 비 오는 날 다시 봐요, 우리.